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피부가 능력이다 입니다. 부제는 피부가 젊으면 인생이 즐겁다 이고요. 저자는 정진호 님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이셨고 피부 노화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계신 분입니다. 피부 노화 관련해서 약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피부 노화의 원인 규명을 하셨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항노화 기술을 개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판사는 청림라이프이고요. 2016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피부과 의사인 나는 의대생 시절 피부과학 수업에서 때를 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30년 동안 때를 한 번도 밀지 않았다. 내가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밝히며 때를 밀지 말라고 하면 환자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아이고 더러워라. 어떻게 때를 안 밀어요. 찜찜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위가 피부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건강에 관심도 많아지고 특히 안티에이징은 시대의 흐름인 듯 보여집니다. 각종 항노화 식품과 영양제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에 더 강렬하게 보여집니다. 앞서 저자 소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로서 노화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알려지신 분인데 이 책은 그가 30여 년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노화의 원인과 항노화에 대한 집약적인 지식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해서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의 주제는 청년으로 살을 잃었다입니다. 여기서는 젊은 피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신체 기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의 주제는 피부의 궁금증,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기에서는 피부 관리에 대한 그릇된 속설과 잘못된 믿음을 파헤쳐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부 주제는 피부 노화 정체를 밝히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중요한 신체 기관인 피부가 노화하는 원인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부의 주제는 바로 실천하라. 피부가 능력이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피부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3부와 방금 말씀드린 4부의 내용 위주가 되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과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실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00세라도 20대처럼 건강하고 뽀얀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저나 독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비록 40대, 50대, 60대가 20대의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재의 나이보다 5년 혹은 10년 젊어 보일 수 있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 6가지. 첫째, 자연 노화. 노화 현상은 피부에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피부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변할 뿐 아니라 노인성 피부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피부는 눈에 직접 보이는 기관이라 늙어가는 것이 잘 보인다. 피부의 자연 노화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 노화한 피부의 특징으로 잔주름, 창백한 피부색, 건조증, 경미한 탄력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자연 노화한 피부는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피부와 달리 색소성 질환, 양성 종양 피부암 같은 노인성 피부 질환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둘째, 자외선. 피부는 나이에 따라 자연 노화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에 의해 기능이 손상을 받아 노화가 촉진된다. 이를 과학노화라 한다. 과학노화는 햇빛에 노출되는 얼굴, 목, 손등
팔다리 등의 피부에서 관찰되는 피부 노화 현상이다. 광노화한 피부의 특징은 자연 노화한 피부에 견주어 노화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평소에 옷으로 덮여 있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와 비교해보라.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색이 더 짙고 주름살이 굵고 깊으며 잔주름도 많이 보일 것이다. 흑색점,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질환이 보이는 것도 햇빛에 노출된 부위다. 또한 피부 표면이 거칠고 건조해 탄력성이 떨어지며 처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자외선을 쪼였을 때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오랜 시간 놀고 나면 피부 색깔이 거무스레해져 건강미가 더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피부에서는 화상, 색소 침착,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 햇빛을 오랫동안 많이 받은 피부는 화상을 입는다.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며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긴다. 이런 증상은 햇빛을 많이 받고 20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뚜렷하다. 화상을 입으면 피부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세포가 모이며 염증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받는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은 후에는 피부가 까맣게 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자외선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강한 햇빛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피부 빛깔이 가장 짙어지는 때는 7일 후다. 7일 후에 멜라닌 색소가 가장 많이 피부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멜라닌 세포가 만든 멜라닌 색소는 주위의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 형성 세포가 각질층으로 이행해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온다. 어렸을 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놀고 난 후에 피부가 벗겨져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피부가 얇은 껍질처럼 일어나면서 벗겨지는 게 재미있다고 친구들과 서로 밀어내주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그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세포의 죽음과 관련된 현상이다.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세포의 DNA 손상이 일어난다. DNA가 손상된 세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운명에 놓인다. 손상된 DNA를 치료해 정상으로 만들거나 DNA 손상이 심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해 자신의 주인인 몸을 피부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된 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자살하는 세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살한 세포는 며칠이 지나 일시에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외선은 조금씩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고 그 작은 손상들이 모여 커다란 손상으로 나타난다. 주름살, 색소질환, 피부암이 다 자외선으로 유발된다. 셋째, 열 자극. 실내에 있을 때 피부의 온도는 보통 섭씨 31도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가 정상이지만 피부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 4에서 5도 낮다. 그런데 이런 피부가 여름 한낮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5에서 15분 안에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개인차가 있었는데 피부색이 짙을수록 피부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이 햇빛을 더 흡수한다는 이론이 피부 빛깔에서도 증명된 셈이다. 피부 온도가 정상적으로는 31도인데 햇볕을 받아 40도 위로 올라간다면 피부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화학적 반응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그 궁금증을 풀고자 피부에 열 자극을 준 후에 세포 변화를 조사했다. 피부 세포를 배양한 후 열 자극을 주었더니 41도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피부 내 MMP 효소의 발현이 증가했다. MMP 효소는 체내의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이나 손상된 콜라겐 섬유를 분해해 피부의 콜라겐 섬유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MMP 효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할 콜라겐까지 분해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엉덩이 피부에 43도 이상의 열 자극을 주었더니 MMP의 발현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MMP 효소는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분해하고 그 결과 피부 표면에는 주름살과 탄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열 자극이 피부를 늙게 만든다는 증거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생 빵 만드는 일을 해온 사람의 팔을 보면 다른 부위보다 주름살이 많고 노화 정도가 심하다. 빵을 굽느라 뜨거운 오븐 속에 팔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을 숱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리 공예가도
그렇다. 이들은 고온에 녹인 뜨거운 유리물을 긴 대롱으로 불어 제품을 만드는데 평소 얼굴에 열 자극을 받아 노화 정도가 빠르다. 화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앉아 오징어를 구워 파는 사람의 다리 안쪽에서도 다른 부위에서보다 심한 노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직업상 뜨거운 열을 다루는 사람의 피부에서는 노인에 노출된 피부에서 관찰되는 일광 탄력 섬유증과 동일한 변화가 나타난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외선이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을 많이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편인데 앞으로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에 의한 열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제를 바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열 피부 노화라는 개념은 이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열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넷째, 갱년기. 우리 실험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전에는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비교해 얼굴의 피부 노화 현상이 더 빠르고 더 뚜렷이 관찰되었지만 50세 이후에는 여성의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이는 50대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담배도 상대적으로 많이 피우고 피부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노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지만 50세 이후에는 여성이 폐경을 겪으며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피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흡연. 피부의 노화 현상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흡연이다. 백인의 경우 흡연 습관이 피부의 주름살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연구소에서는 흡연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성인 남녀 중 담배를 30년 이상 피운 사람 114명과 1년에서 29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 99명, 그리고 흡연 경험은 없지만 여타 조건, 즉 나이, 성별, 평소 햇빛을 받는 양 등은 동일한 194명 등 총 407명의 성인 남녀를 모집했다. 그리고 세 그룹의 피부 주름살 정도와 피부 탄력 정도를 포함해 피부 노화 상태를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그룹은 전혀 피우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노화 증상이 2.8배 더 많이 나타났다. 하루 한 갑씩 50년을 피운 경우는 노화 정도가 5.5배 더 심했다. 여섯째, 피부 염증. 우리 몸은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지만 염증이 생기기 전으로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하며 치유되지 못한 손상은 조금씩 쌓인다. 처음에는 이런 손상이 경미의 피부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축적되어 노화 증상으로 나타난다. 염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모든 자극은 예외 없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일단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피부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피부 관리를 위해 받는 시술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부에 염증을 유발한다. 스케일링, 박피술, 레이저, IPL, 써마지 등을 시술받은 피부는 붉어지고 붓고 심하면 진물이 나며 얼마 동안은 화끈거리고 가렵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었는데 염증이 없을 수는 없다. 염증이 생기면 치료법이 목표로 했던 효과는 얻었을지 몰라도 원치 않는 조직 손상이 발생한다. 처음 몇 번의 치료로는 피부 손상이 눈에 띌 만큼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두 번의 시술로는 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우리 몸은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부 미용을 꽤 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몇 년 후 또는 몇십 년 후 그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건강한 피부 만들기 실천사항 3가지. 첫째, 자외선을 막아라. 피부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한다. 피부 노화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 아무런 위험성도 모르고 직사광선 아래서 뛰어놀 때부터 우리 피부는 서서히 노화한다. 자외선이 피부 건강과 미용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일찍부터 알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조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자연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자외선 노출에 의한 노화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자외선 노출을 줄이려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인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옥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해야 한다면 얼굴과 목 등 노출되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몸을 최대한 가릴 것을 권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이면서 PA3+라고 적힌 제품을 바르면 무난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3-4시간마다 덧발라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질층을 보호하라. 때 함부로 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몸을 푹 담그고 이태리 타올로 때를 민다.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섬유로 만든 그 깔깔한 천조각으로 몸 여기저기를 박박 문지르고는 시원하다고 탄성을 내지른다. 또 많은 여성들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얼굴에 각질 제거제라는 것을 바르고 씻어낸다. 그렇게 하고는 피부 빛깔이 맑아지고 탄력을 되찾았으며 화장도 잘 먹는다고 만족해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몸에 때를 미는 것이나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외부의 해로운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없애버리는 행위이다. 군인으로 치면 무장을 해제한 채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피부를 보호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내 사랑 각질층. 거듭 말하자면 각질층은 우리 피부가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최전선의 보호막이다. 보호막을 없애면 외부의 균이 침입하기 쉬워지며 피부가 머금은 수분을 잃어버려 피부가 점점 건조해진다. 목욕을 하고 난 직후 또는 얼굴의 각질을 제거한 직후에는 피부 표면에 매끄럽고 촉촉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순간의 착각일 뿐이다. 각질층을 제거한 피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건조해지고 염증이 나타나며 각종 노화 증상에 취약해진다. 피부과 의사인 나는 의대생 시절 피부과학 수업에서 때를 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30년 동안 때를 한 번도 밀지 않았다. 내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밝히며 때를 밀지 말라고 하면 환자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아이고 더러워라. 어떻게 때를 안 밀어요? 찜찜하게. 그러나 이른바 이태리 타올로 살갗을 문지를 때 돌돌 말려 나오는 것은 때가 아니라 피부의 각질층이다. 무턱대고 때수건으로 밀지 말고 비누 샤워를 먼저 한 후에 때를 밀어보라. 그러면 돌돌 말려 나오는 그것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을 띠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누칠로 이미 없어졌으며 돌돌 말려 나오는 것은 각질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를 밀던 사람이 때를 밀지 않으면 피부 표면이 허옇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때가 아니라 각질이 축적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허옇게 일어난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 습도를 적당히 맞춰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층이 제 모습을 되찾아 매끄러워지고 촉촉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을 소개하겠다. 우리 연구소의 학생 4명을 매주 월요일 같은 목욕탕에 가서 같은 목욕관리사에게서 때를 밀고 바로 실험실로 돌아와 때를 민 후 각각 1시간에서 3시간, 6시간, 24시간, 3일, 7일 후에 피부의 여러 상태를 측정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매주 한 번씩 총 4주간 때를 밀었고 왼쪽 팔과 다리는 전혀 때를 밀지 않았다. 이렇게 양쪽 팔다리 피부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때를 미는 것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 때를 밀기 전과 밀고 난 후 피부 두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때를 밀기 전 초음파 측정기로 피부 표피의 두께를 측정하고 때를 민 직후에 다시 측정해서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표피 두께는 때를 밀기 전보다 11에서 17% 각질층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때를 민 부위는 밀지 않은 부위보다 수분량이 10% 감소했다. 둘째, 피부의 산도가 알칼리로 변한다. 피부의 산도는 여러 측면에서 피부의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피부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으며 산도 4.5에서 5.0이 정상 수준이다. 그런데 때를 밀면 피부의 산도가 높아져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피부의 산도가 높아지면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각질층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의 활성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때를 밀어 산도가 높아진 피부에서는 각질층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세라마이드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해 탄력과 윤기가 떨어지고 보호 기능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습진이 생기며 피부 노화가 온다. 우리 몸은 각종 손상에 대비해 자가 치유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부도 그렇다.
각질층이 손상되었을 때 피부세포는 여러 물질을 분비해 각질층 재생을 돕는다. 이때 각질 형성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사이토카인은 각질 형성 세포의 성장을 촉진해서 때를 밀고 2-3일이 지나면 표피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고 4주가 지나면 15% 정도 더 두꺼워진다. 그러나 이들 사이토카인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일으킨다.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 염증 세포들이 그 부위로 모여들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난다. 피부 염증은 다른 말로 습진이라고도 한다. 평소 때를 심하게 밀거나 자주 미는 사람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우며 발진이 생기는 자극성 습진이나 건조성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에 잘 걸린다. 넷째, 항균 능력을 잃는다. 피부는 정상적으로 항생 물질을 갖고 있다. 병원균이 피부에 침투하면 즉각 병원균을 죽이려고 항생 물질을 표피의 바깥쪽에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 각질층은 이 항생 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로 표피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낮아진다. 세균이 외부 환경에서 침입해 들어오므로 표피 바깥쪽에 더 많은 항생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가장 잘 알려진 항생 물질 두 가지는 디펜신과 가텔리시딘이다. 그런데 때를 심하게 밀어 각질층이 소실되면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항생 물질도 같이 소실된다. 따라서 때를 자주 미는 사람들은 모낭염이나 종기와 같은 세균성 피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얼굴의 각질 제거할수록 노화를 부른다. 많은 여성들이 얼굴 피부의 각질이 피부 건강과 미용에 방해가 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또 많은 여성들이 시판되는 각질 제거제나 자신이 직접 배합한 곡물 재료 등을 얼굴에 발라 씻어내고는 피부결이 한결 매끈해져 화장도 잘 받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살아나고 피부가 아름다워지는 것일까? 답부터 말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매주 월요일 왼쪽 얼굴에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얼굴에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서 양쪽 피부의 상태를 4주간 비교 관찰했다. 그랬더니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피부에서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수분을 잃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도가 감소했으며 산도 또한 높아졌다. 주기적으로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 미용법이라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화장품 회사의 상술, 일부 피부 관리사들의 무지, 좋다고 하면 근거를 따져 보기도 전에 따라하는 얄팍한 군중 심리가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갖고 싶다면 더 근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피부에 해로운 물질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없애고 피부의 건강함을 되돌려주는 이로운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각질 제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각질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호해야 할 보호막이다. 셋째, 사우나 찜질방에 오래 머물지 마라. 우리 연구소 실험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증막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피부 온도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 31에서 32도인 피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어 42도 이상까지 측정되었다. 사우나와 찜질방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은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나온 증거를 보면 피부에 가해지는 열 자극이 피부를 약하게 해 노화 현상을 유발하고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더 악화시키며 자연 노화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적절한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풀어주고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의 노화 현상 또한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면의 질을 높여라. 많은 연구 결과들은 수면의 질이 피부 기능과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2013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피부과학자들은 수면 부족과 피부 노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30에서 49세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이 피부의 기능과 그에 따른 심리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부 노화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검사에서
잔주름,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더 많이 드러나 피부 노화 징후가 더 많이 보였다. 피부 탄력 또한 더 떨어져 피부 처짐 등 피부 노화의 징후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피부 탄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언제일까?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억제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피부 건강을 위한 추천 성분과 영양제. 첫째, 레티놀 주름을 없애준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 화장품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레티놀은 원래 화학 용어지만 화학이나 미용 분야와 거리가 먼 여성이라 해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유명 화장품 회사는 이런 상표를 내건 주름 개선용 화장품을 내놓기도 했다. 비타민 A의 화학명으로 순수 비타민 A라고도 하는 레티놀은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세포에서 세포 분할을 촉진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생합성을 촉진해 주름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199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레티놀과 레티노이드라는 명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레티노이드는 레티놀과 그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A 유도체가 레티노익산이다. 레티노익산은 현재까지 미국 식약청 FDA에서 바르는 주름 치료약으로 판매를 허가한 유일한 성분이다. 그렇다면 레티노익산만 얼굴에 바르면 노화 억제라는 우리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것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티노익산에는 부작용이 있다. 0.01% 농도 이상을 바르면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면서 벗겨지고 그에 이어 붉어지고 따끔거리며 쓰라린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런 부작용은 일시적이어서 바르는 것을 중지하면 며칠 안에 없어진다. 그렇다 해도 이런 부작용 탓에 이 약은 현재 많이 사용되지 못하며 아주 옅은 농도로만 쓰이고 있다. 따라서 레티노익산을 얼굴에 바를 때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않는 농도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내 경우에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0.025% 농도의 레티노익산을 일주일에 2번 바르고 있다. 레티노익산은 이미 생긴 주름살을 치료하는 효과 외에도 앞으로 생길 주름살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젊었을 때부터 레티노익산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바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을 받아 발생하는 주름살을 억제할 수 있다. 아침마다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레티노익산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바르면 자외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다. 레티노익산은 햇빛을 받으면 화학구조가 변해 효과가 없어지므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레티노익산은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소재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주름 개선 화장품은 레티노익산이 아니라 레티놀, 즉 비타민 A를 사용한다. 레티놀은 세포에 흡수되면 바로 레티노익산으로 바뀌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레티노익산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레티놀과 레티노익산은 생물학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커서 레티놀이 1이라면 레티노익산은 10 정도 된다. 레티놀이 0.1%의 효과와 레티노익산은 0.01%의 효과가 맞먹는 것이다. 둘째, 피부 미용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 유효 성분을 음식으로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피부 미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스쿠알렌, 엽록소, 알로에, 베타카로틴, 화분 등 5가지 성분을 고시했다. 사람들이 위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의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